마약 차단인가 남미 압박인가? 미군 작전이 바다 위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중남미 해역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집중됐던 미군의 작전이 이번엔 콜롬비아 인근 공해상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콜롬비아 인근 해상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 여러 척을 공격해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바다 위를 이동하던 선박들이 연속적으로 폭발하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미국 측 설명은 명확합니다. 이 선박들은 국제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돼 있었고 미국을 향한 마약 수송 루트에 포함된 마약 테러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주장입니다. 미군은 이 작전으로 마약 밀매 조직원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미군 측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직후 콜롬비아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에 민간인이 탑승해 있었고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공해상에서 벌어진 군사행동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동시에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마약 단속이 과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번 작전이 이뤄진 장소와 시점, 그리고 정치적 맥락이 겹치면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남미에서의 마약 차단 작전을 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집중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수년간 강하게 대립해온 국가이자 반미 성향의 좌파 정권이 집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네수엘라가 아닌 콜롬비아 인근 해역이 선택됐습니다. 콜롬비아는 오랜 기간 미국의 우방국으로 분류되어 왔고 군사정보 협력도 활발했던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콜롬비아 역시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약 단속 작전이 아니다. 미국이 남미 좌파 정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 즉 마약은 명분이고 실제 목적은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번 작전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직전 미국 정부의 발표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펜타닐을 사실상 대량 살상 무기급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펜타닐은 이미 미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합성 마약입니다. 수많은 중독자와 사망자를 낳았고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량 살상 무기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범죄 단속을 넘어 군사적 개입과 국제작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 의회 보고를 앞두고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에 대해 정치적 법적 명분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강경 기조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정치적으로 과장됐을 가능성, 대량 살상 무기 지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안보 프레임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마약 문제를 군사 문제로 전환하는 순간 외교적 충돌과 민간인 피해 위험은 훨씬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민간인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해상이라는 특성상 선박의 정확한 성격을 사전에 완벽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적 공격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의 시선은 더욱 냉랭합니다. 특히 좌파 성향 정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미국식 힘의 정치가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은 중남미에서 자원과 해상 통로 통제 군사 개입과 제재를 반복해왔습니다. 반미 정권 견제 자원과 해상 통로 통제 군사 개입과 제재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베네수엘라 문제로 이어집니다. 콜롬비아 인근에서의 마약 운반선 격침과 거의 동시에 미국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납포하는 군사작전 영상이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가 해상에 떠있는 유조선으로 접근합니다. 헬기에서 무장한 병력들이 밧줄을 타고 유조선 갑판 위로 내려옵니다. 총을 든 병력은 순식간에 선박을 장악합니다.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불법적으로 운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제재 이행 차원에서 압수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이건 제재 집행이 아니라 노골적인 자원 강탈이며 국제법상 명백한 해적 행위다. 베네수엘라 측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타국의 자원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납포된 유조선에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물량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원유에 대해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논란이 됐습니다.
제재 이행이라면 원유를 압수 동결할 수는 있어도 미국이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제법적 논란을 자초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설계된 압박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즉,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을 민주주의 훼손, 마약 밀매 연계 반미 블록 형성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유조선 납포는 그 압박이 이론이 아닌 물리적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마약과 제재를 명분으로 한 무력 사용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만약 공해상에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지금 중남미 해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단속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마약 문제를 안보 문제로 격상, 해상을 무대로 한 군사력 시위, 자원과 정권을 동시에 겨냥한 압박,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국민보호와 국제질서 수호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일부 남미 국가는 제국적 개입의 부활이라고 반발합니다. 이 갈등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바다 위에서 시작된 이 충돌이 육지와 외교, 그리고 세계 정치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최근 중남미 해역에서 보이고 있는 일련의 군사행동을 단순히 마약 차단 작전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여러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공해상에서의 선제적 공격, 선박격 증가 납포, 원유 압수, 그리고 정권 핵심 인물과 제3국 기업까지 포함한 제재 확대는 치안 작전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 행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마약 그 자체가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질서와 주도권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전략의 첫 번째 목표는 마약 문제를 범죄의 영역에서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합성 마약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급 위협으로 규정한 순간 마약은 더 이상 경찰과 사법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는 군사력 사용과 해외 공습, 선제적 무력 행사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안보 프레임을 형성합니다. 이 프레임은 미 의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자유와 안전 확보라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마약 문제를 통해 해외 군사 개입의 문턱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카리브해와 중남미 해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강화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인근 해역은 마약 밀매 루트이자 원유와 각종 자원이 이동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선박을 공격하고 납포하며 항로를 감시한다는 것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비공식적인 해상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공해상에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을 제압하는 사례가 반복될수록 그 바다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관리구역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정치적 메시지, 특히 중남미 좌파 정권을 향한 경고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중심의 외교, 경제 질서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해상 통제와 자원 차단, 금융 제재를 동시에 가동함으로써 현 정권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쿠데타처럼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반미 노선을 선택할 경우 국가 경제와 수출, 해상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후 처음 이뤄진 작전이어서 미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논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 해양경비대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했던 유조선을 새벽 시간대에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제재를 위반해 원유를 이동시키며 마약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BBC 등에 따르면 미 해양경비대는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파나마 국적의 원유 운반선 센츄리즈를 대상으로 납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헬기를 이용해 선박에 직접 진입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며 해양경비대 전술특수팀을 비롯해 미 해군과 여러 연방기관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납포는 이달 들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에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반하던 또 다른 유조선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련의 작전이 단순한 단속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제재 회피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양 선박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기록에 따르면 센츄리즈호는 2001년에 건조된 원유 운반선으로 파나마 국적을 달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이 미국의 공식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선박이 과거 중국과 연계된 석유 무역업체 소유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아시아 정유시설로 운송한 이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공식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베네수엘라가 이른바 유령 선단을 활용해 선박 신호를 위조하거나 항적을 숨기는 방식으로 국제 제재를 피해왔다고 주장하며 해상 차단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솔레스 카르텔로 불리는 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불법 석유 판매로 확보한 자금이 마약 밀수와 인신매매, 납치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자국의 석유 자원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센츄리조 나포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선 유조선 압류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선박을 강제로 탈취하고 선원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유사한 수준의 외교적 항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카리브해 전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며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여러 차례 밀수 의심 선박을 공격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선박들이 실제로 마약을 운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아 미 의회 일각에서는 작전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미국의 제재와 해상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경제는 물론 국제 원유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재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추가 나포를 우려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단속 강화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위축시키고 국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해상 차단 정책과 이에 맞서는 베네수엘라의 반발 속에 이번 유조선 나포가 양국 관계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은 미국 국내 정치를 향한 목적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강경한 해상 작전과 선박 격침, 유조선 나포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마약의 근절 그 자체라기보다는 중남미 해역과 그 질서에 대한 주도권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명분에 가깝고 그 이면에는 안보와 자원, 해상 통제 그리고 정권 압박이라는 보다 큰 전략적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향력과 질서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한 장면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